신앙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믿게 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궁금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언니도 그 중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읽겠습니다.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나 같은 사람인가요? 로마는 기원전 493년 라티움 지방에 산재한 도시국가와 라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로마 시민의 자치도시라고 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했어요. 사법상의 권리로는 라틴 동맹국의 주민에게도 로마 시민과 동등한 행위 능력과 상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과 결혼할 수 있는 혼인권, 로마의 상속법에 따라 유언 상속인과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법상의 권리로는 로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국적 변경권과 로마로 이주할 수 있는 이민권 등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일정 기간 로마에 거주해야 했다거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해야 했는지 등 그 조건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로마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이 국가들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로마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법적 권리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라틴 동맹을 유지시킨 가장 주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 우투 데스입니다. 직역하면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 인데요. 이를테면 give and take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가 주변 도시국가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과 동등한 여러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로마의 정치적 동맹국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해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give and take라고 하면 좀 야박하다고 느낍니다. 안 받아도 내가 먼저 줄 수 있어야 훌륭하고 멋지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건 그것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틴어의 도 우투데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없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상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도 우투데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두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협상을 마치고 서로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을 때 이 라틴어 문장을 툭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아마 상대의 눈이 휘둥그레질지 몰라요. 이건 마치 외국인이 사자성어를 써가면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실제로 이 라틴어 수업을 들었던 한 제자가 졸업 후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외국인 파트너에게 이 말을 했더니 정말 놀라워했다고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문장의 문법을 좀 살펴볼까요? 도우투데스에서 도는 주다 라는 의미의 달의 동사의 직설법 현재 단수 1인칭입니다. 라틴어는 주어 없이 도 동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가능한데 도는 나는 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를 설명할 때면 꼭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 동사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건데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좀 더 라고 하죠. 라틴어의 도 동사도 그런 의미거든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모두들 웃습니다. 그 다음은 우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투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사이자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투는 영어의 to 부정사 용법을 to와 같은 기능으로 보면 되고 예정, 가능, 의무,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스는 제1강 라틴어로 말한 것은 무엇이든 고상해 보인다 에서 예로든 도 동사 활용표를 떠올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데스는 도 동사의 접속법 현재 단수 2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은 노트에 깨알같이 받아 적는데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흘러나와요. 라틴은 정말 어렵죠. 도 우투 데스처럼 짧은 하나의 문장도 너무나 많은 문법적 설명이 필요할 만큼요. 학생들의 한숨은 자꾸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쉬운 게 뭐예요? 이럴 때면 저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듭을 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보는 연습을 해보라고요. 공부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어려운 라틴어를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이 라틴어를 배우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보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도 우트데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법의 채권 계약에서 나온 법률적 개념으로 율리우스 파울루스라는 로마의 법학자가 정립한 것입니다. 로마법에서 계약은 2명 이상의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합의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적 요식만을 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물건에 대한 계약은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합의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을 가리키기 위해 4가지 도식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 우트데스입니다. 곧 계약의 원인이 된 물건을 줘야 나도 준다는 의미지요. 그 4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 우트데스,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도 우트 파치아스, 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파치오 우트데스,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한다. 파치오 우트 파치아스, 네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4가지 도식은 모두 상호계약에 그 기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 간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기원 면에서 국교주의, 성직주의, 근본주의 개념과 함께 그리스에서 유래한 유럽의 비판 정신 가운데 하나인 세속주의를 풀어나갈 귀중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 우트데스는 세속주의를 설명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이론입니다. 서구에서 세속주의는 이성주의, 반독단주의, 관용과 대화 같은 용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도 우트데스는 관용과 대화의 기본 원리로서 상호주의, 상호성의 원리로 작용했어요. 그 이외에도 이 말은 국제관계와 조약에서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의 기반이 됐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도 수출입품의 제한, 관세, 기업 활동과 금융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룰이 달라지는 기초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 여기저기에서 이런 상호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부터 미국의 트럼프까지 마초남들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어요. 그 그룹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레데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도르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7년만 해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들이 10여 개국이 됩니다.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킬 마초이즘 지도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이제 마초남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나무인격인 마초이즘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무역과 양자협정의 사슬에 얽힌 국제사회에 당연히 불협화음을 불러올 거예요. 2005년 파리 교회에서 발생한 인종폭동과 그 이후 계속되는 유럽 도시에 대한 테러, 급격한 이슬람계 이주민의 증가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의 주요 유럽 국가의 극우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반이민 정책과 유럽연합의 탈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2017년 미국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무슬림계 이민자에게 강경한 정책을 실행하며 나라 안팎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 종교가 국교나 그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 이슬람 국가들에서 소수 종교 신자들이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나 탄압을 받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유럽연합 안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자유,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생활 방식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의 자유가 이처럼 동등하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유럽연합에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위한 모스크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00만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교회 건립 청원을 부결시켰어요. 이 사례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을 천명하는 국가에서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 유럽인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와 동시에 터키 공화국이 중동 이슬람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속주의를 통해 근대화와 정치 발전을 도모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날 세계는 상호주의 원칙이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우트데스의 상호주의 원칙의 붕괴로 인해 인류가 겪어야 했던 인간의 추악함과 잔인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상호주의 원칙이 깨짐으로써 벌어진 인류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역사였습니다. 네가 주기 때문에 나도 준다 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 없이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기 때문에 나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개인이든 국가든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요.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 그것이 결국은 힘이 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어쩌면 삶이란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만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준비 속에서 좀 더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자아 실현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요? 도우트데스. 이 시간이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